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친트럼프 성향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는 방송 자막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선거인단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해리스 부통령 226명을 따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며 플로리다주 축하 행사장에 모인 인파의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일도 트럼프가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돼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복귀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일은 미국의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데스크 HQ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와 알래스카주에서 승리하며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정확히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DDHQ의 트럼프 대선 승리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권위있는 조사 전문 업체 에디슨 리서치는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것으로 봤으나 아직 대선 승리는 예측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의 승리를 판정하는 역할을 자부해온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248명을 확보해 해리스 부통령 214명에 앞서고 있다며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이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며 이미 승리 연설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재임하면 한국에 가장 크게 행할 세 가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저지르는 국가들을 적은 표에서 가장 많이 체크되던 나라였다. 한반도 주한미군과 관련해 비용도 뽑고 이익도 남겨야 한다. 만약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지 시간 27일 공개된 회고로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나의 임무 수행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추진되던 시기를 회고하며 스티븐 배넌과 피터 나바로가 던지는 수류탄들은 가끔 대통령의 책상 위 한미 자유무역 협정 폐기안으로 귀결되기도 하고 왼쪽 아래에 놓여있던 코르크 게시판 위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국가들을 기판표로 나타나기도 했다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체크리스트에 올랐다고 회상했습니다. 배넌 전 고문과 나바로 전 국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에 맞춰 그에게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미국과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을 수류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한미 FTA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못지않게 트럼프의 분노를 계속 자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25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한국에 주었던 호로쇼 힐러리 클린턴 스페셜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미 FTA가 오바마 행정부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5만 개라는 숫자는 아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해 6월 6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무역회의에서 맥메스터 전 보좌관과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재협상이 아니라 한미 FTA에서 벗어나는 것은 미국의 목표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배넌 전 고문과 나바로 전 국장은 그들을 세계주의자로 취급했습니다. 무역 문제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보보좌관이었던 그는 동맹국과의 무역 문제에도 계속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리 전 위원장은 김연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대화에서 이 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일관된 메시지는 한미 FTA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수정하라고 지시한 문제가 있으며 우리는 대통령에게 한국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기꺼이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리가 동맹국들을 쏴서 중국을 이긴다면 중국이 이긴다고 끊임없이 간언했다고 적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한국 등 동맹국들을 압박한다는 것이 더 큰 안보 목표를 훼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반도 미군 주둔과 관련해 비용도 뽑고 이익도 남겨야 한다는 소신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중 임기 첫 해이던 2017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화를 통해 그가 한반도의 안보와 미군 주둔에 대해 가진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는 주한미군을 시찰하며 한국의 손해를 본다는 심사 때문에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뒤 헬기로 떠나면서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기지 건설 비용을 묻기도 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108억 달러라고 답변하면서 한국이 98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말을 들은 뒤 왜 100%를 받아내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의는 비용을 넘어서는 액수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모든 비용에 더해 이익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비망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가 한국에서 나오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처리하게 놔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을 했다고도 털어놓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적자를 거론하며 왜 우리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방어해야 하느냐고 불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망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체계 배치 철회를 주장하고 당선 뒤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크게 분노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첫 정상회담부터 한미가 대북 정책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양국 간 공동성명을 작성하는 과정에 한국 측은 지속해서 북한과의 협상 전망을 강조하는 표현을 고수했다며 반면 백악관 안보팀은 비핵화가 김정은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적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비망록을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종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KGB 요원이었던 푸틴은 트럼프의 자존심과 아첨에 취약하다는 점에 맞춰 연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 해인 2017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핵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7월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맞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중국의 완충지대 상실로 귀결될 수 있음을 두려워했다고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맨발인 사람은 좋은 신발을 신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자신의 대북 제재 무용론을 수용하는 결론을 내리길 원했다고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적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한 대량살 쌍무기 비확산 측면의 우려를 시 주석에게 상기시키면서 만약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해 1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 주석과 다시 만났을 때는 시 주석 논리의 상당 부분 설득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기록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G10대 했던 맨발인 사람 언급을 반복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단절은 적개심을 조장할 뿐이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측 은행에 대한 2차 제재를 가하지 말 것을 미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단지 동결하기만 해도 용납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맥메스터는 기술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은 도발적이라는 시 주석의 견해에 동의하는 한편 심지어 돈 낭비라고 말했다고 맥메스터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의 한미 훈련 중단 등으로 보상하는 이른바 동결 대 동결을 추진하자는 시 주석 제안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동의하는 듯 보였다고 맥메스터는 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맥메스터는 자신이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시진핑이 우리를 이겼다. 트럼프는 덫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적은 메모지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때 상황도 회고록에 담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핵을 포기한 뒤 축출됐던 후세인과 카다피처럼 김정은도 방어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고 펜스 전 부통령은 김정은이 공격 목적으로 핵을 원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을 발사했을 당시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그 미사일을 ICBM이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해 맥메스터는 ICBM을 정의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트럼프와 잦은 갈등으로 13개월 만에 경질된 맥메스터는 이번 책을 통해 트럼프가 외교 안보 협상에서 얼마나 취약했는지 되짚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임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에 행할 이 세 가지로 인해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